골고루 훈련법 속에 좋은 부모 그리고 능력 있는 샐러리맨을 만드는 비법이 숨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멋진 쇼를 했을 때는 즉각 칭찬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는 지금 질책보다는 다른 관심사를 던져주고 또 중간중간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인데요. 이런 칭찬을 반복해서 받은 돌고래가 멋진 쇼로 관객들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면 칭찬이라는 것 아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 TV증권사관학교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하시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돌고래와 같은 멋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믿어보면서 오늘 첫 순서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에게 듣는 투자 비법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고수에게 듣는 투자 비법입니다. 오늘도 시세 분석 이론의 특별한 투자 비법을 공개해 주실 써니차트 아카데미의 김명수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그 시세 분석 개념과 또 분석 요령까지 배워봤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또 전화를 주셔서 이 시세 분석 요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오늘 내용도 또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배워볼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지난 시간을 통해서 시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개념 한번 정리를 첫 시간에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 분석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네. 이제는 참 짧은 시간이라 너무나 아쉽습니다만은 그 개념 정리만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거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저로서도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네. 이 세 번째 시간에서는 바로 이제 분석의 대응이라고 하는 영역. 그래서 그 시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어느 구간에서 매매가 들어가고 어디에서 이익을 시현하고 나오든 아니면은 손실을 내고 나오든 빠져나오는 자리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빠져나오는 자리를 이제 분석을 통해서 잡아서 그것을 바로 실천만 옮기면 되는 바로 대응에 대한 영역인데 그게 사실 투자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디에서 사서 어디서 팔고 나오는 게 많은 사람들은 이게 가장 궁금해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제가 왜 이렇게 쉽다라고 말씀을 미리미리 드리느냐면은 시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대응이라고 하는 영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고 나오는지에 대한 그것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사실 분석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그렇죠. 직접적으로 대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수익을 내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오늘 시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그 대응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주식 시장에도 여러 대응법이 있지 않아요? 많죠. 그렇죠. 그런데 특히 시세 분석의 대응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시세 분석이라고 먼저 이제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해요? 일단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는 분석도 과학적인 어떤 분석 방법 아니면은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으로 나누어지지만 거의 기본적 분석은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라고 봐도 되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뭐 사실 회계라고 하는 것이 분식회계도 많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오류는 있게 마련이에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분석을 가지고 하는데 일반 투자자 거의 대부분이 기술적 분석에 의존을 하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본적인 분석은 제해두고 기본적인 바로 이 기술적인 분석 중에서도 제가 하는 방법은 바로 시세라고 하는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세가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에 대한 이 변화의 그 시세가 꼬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양이 음으로 변한다거나 음이 양으로 변하는 그 바로 꼬임의 구간이 있어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균형점이라고 하는 점인데 그 지점을 넘어서는 구간에서 매수가 되는 거죠. 하나는 그 자리가 상투권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승하던 추세 흐름이 전환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매도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이동평균선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점에서 골든크로스 나는 구간
아니면 고점에서 데드크로스가 나는 구간을 말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네네. 바로 그런 것인데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과 제가 말씀드리는 시세 분석과는 분명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대응이라고 하는 영역은 제가 여러분들 시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대응이라고 하는 것 이걸 모른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고 이동평균선 단 한 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골든크로스 부분에서 매수하고 대둔하는 부분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익을 취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즉 대응을 하지 않는 거. 대응은 실천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뛰어난 분석법이다라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익을 절대로 취할 수가 없죠. 이론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아무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어떻습니까? 현물하고 이쪽 선물 옵션 부분하고 이 대응법이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같습니다. 같은데 네. 이제 그것을 나누어 보게 되면은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가가 올라야만이 이익을 취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대주제도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대주제도가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하락하면서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서 고점에서 팔고 나와야 이익을 취할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떨어진 폭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다시 선물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금은 상황은 다르지만 현물에서 상투권에서 결국은 옵션도 선물도 매도를 하게 되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 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네. 근본적인 차이는 사실 없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는 모든 시세에 대한 분석은 공이, 현 선물, 그 다음에 옵션, 네. 아니면은 아마 거의 전문가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국채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외환거래까지도 전부 다 공이 같이 전부 다 통용이 되는 아주 어쩌면은 강력한 분석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현물은 매수 시점, 그러니까 그 상승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렇죠.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매수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 이제 적당한 시점에서 빠져나오는 그렇죠. 것이 중요하고요. 예, 예.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자리, 바로 그 매도 그렇죠. 포지션을 예. 잡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또 그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했는데 옵션은 어떻습니까?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옵션은 시간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프리미엄이 이제 처음에 그 가격이 나와서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시간 가치에 의해서 어차피 만긴 날에 제로로 가는 게임이 사실은 등가격 안에서 코스피 200 지수가 만나는 그 지점 아니면은 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중심으로 수렴된다라고 보면 되죠. 그 중심이 제로점이에요. 네. 그럼 제로가 뭐 호가가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1,000원이 결국은 뭐 꽉 나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꽉 나는 자리가 바로 모든 시세가 한 달 후면은 그 자리로 만나기 때문에 예. 이게 20만 원짜리든 얼마짜리든지 간에 지금의 20만 원대를 호가한다라고 하더라도 만긴 날 결국은 그 지수가 만나지 않으면은 그 자리를 시연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1,000원으로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시간 가치에 의한 감소로 인해서 그것을 감안해 줘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옵션 거래는 조금은 다르지만 결국은 콜 매수든 풋 매수이든 매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현물과 똑같아요. 매수하는 자리가 바로 똑같이 풋 매수든 콜 매수이든 매수하는 자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네. 이제 문제는 시세 흐름과 반대로 가는 방향은 반드시 풋이고 콜은 시세 흐름과 똑같이 움직이죠. 선물 시세 흐름이나 종합지수의 흐름이 결국은 콜 차트와는 똑같이 움직이지만 네. 풋 차트는 반대로 반대로 움직이죠. 움직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종합지수가 상투권에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풋이라고 하는 것은 등가격 내에 있는 것들은 저점에서 그 자리에서부터 바로 반등을 주는. 그러면 반등을 주는 경우 내가 풋 매수를 하고자 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매수의 자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매수 포지션을 매수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바로 그래서 어떤 현물이든 선물이든 어느 구간에서 주가의 시세 흐름이 반드시 전환되는지 네네. 이것만 알게 되면은 사실상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현물과 선물의 차이, 그리고 옵션의 차이까지 일단 대응법의 차이들, 그리고 또 매수 시점에 있어서의 공통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실전 시간입니다. 실전을 통해서 대응법을 배워보는 시간인 만큼 오늘 차트를 좀 여러 개를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예. 어떤 차트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늘 가장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 그냥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시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개념적인 설명을 시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적인 시세와 음적인 시세가 있다. 네. 양의 시세는 상승하는 것이고 음의 시세는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균형을 이루다가 어느 한쪽 세가 그러니까 힘을 발하게 되면은 네. 반드시 균형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균형이 깨지는 쪽으로 반드시 시세 흐름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예.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말고 저도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지나간 차트를 놓고 설명하면 누구는 못하냐. 맞아요. 네. 아유,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그럼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면은 내일 차트가 미리 좀 나왔으면은 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가다 해보는데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모든 투자자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딜레마죠. 쉽게 얘기해서 내일의 시세 흐름이 어떨까를 예측하게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측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투자자가 어찌 예측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가? 네네. 이거는 거의 아마 100명이면은 아니면은 10,000명에 한두 정도가 하지 않을까? 근데 하지 않는 자는 제가 말씀드릴 건데 분명히 성공을 합니다. 그렇군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어차피 내일 시세 흐름은 누구도 모르는 경우 아니겠어요? 예. 누구는 예측이 가능하다. 누구는 미리 안다라는 얘기도 해요. 뭐 점쟁이, 그러면 점쟁이들 다 돈 벌었대요. 네. 자, 뭐 여담은 빼고요. 네네.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예. 자, 이것은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 오늘까지의 이 시세 흐름인데 네. 이 흐름이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 점이 맨 위에 그려져 있는 선은 여러분들이 무슨 선으로 이해를 해요? 추세선으로 이해를 하죠. 네. 오늘도 개념 설명과 함께 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첫 복습하는 시간, 의미에서 그렇죠. 좋죠. 이건 너무너무 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전환선이라고 하는 선이 바로 저점과 연결되는 선이 말씀드렸죠. 바로 이러한 선들이에요. 네. 자, 이 오르내림의 변화폭이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네요. 정확하게 이것은 많은 말씀을 이런 얘기, 박스권에서의 흐름이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추세가 어떤 방향이에요? 상승하죠. 상승하죠. 기울기가 위쪽으로 가죠. 저점도 낮아요. 높아지고 저점 있죠. 높아지고 예. 고점은 높아지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점과 고점의 시세 변화 폭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것을 예전에 고점을 한번 놓고 옆으로 쭉 이어서 보아요. 이것을 중심점으로. 예. 이러면은 이 의미는 또 어때요? 자, 이러한 자리와 그쵸? 여기에서 이 깨지는 자리 위치를 한번 살펴봐요. 여기의 자리. 네.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거의 고점에 해당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또 저점이요. 거의 저점에 해당하죠. 예. 오늘은 어때? 바로 이 자리가 무슨 점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 돌파하는 자리가 어떤 선물 시대 점인가요? 흐름이 오늘 최저점의 구간에서 네. 이것을 다시 한번 다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한번 예. 드릴게요. 자, 내리고 오르고 여러분들 이건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그렇죠. 일반 투자자 이건 못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네. 고점 저점을 연결하는. 근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돼서 왜 이 자리에서 만나는지를 자, 이거는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어요. 만나는 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네. 왜 이 자리에서 가서 만나는지에 대해서 이유, 즉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자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10시간 정도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우선 여러분들 결과만 놓고 가세요. 네네. 결과만. 다른 거 이거는 분석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늘 드려요. 너무 시간이 또 많이 그렇죠. 필요하고요. 예. 이것은 만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자리는 무슨 선이다? 첫 번째. 이것은 하락전환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첫 시간에. 그러셨죠. 예. 하락전환선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매도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매도 자리를 알았죠? 부딪히고 떨어지니까요. 그래요. 부딪히면 예. 떨어지고 자, 매수 자리를 이렇게 봤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자리 역시도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저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네.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전저점을 한번 살펴보면 왜 저점이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딱 만나네요. 그죠? 자, 네.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매수 구간이 가능했죠.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최저점을 여기로 잡느냐, 어디로 잡느냐,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이거는 조금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아요. 예. 그러면은 이 자리와 이 자리를 연장된 선이 바로 아까 만났던 그런 자리 되지 않겠어요? 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 자리가 상투권이고 이 자리가 저점이면은 올라가는 자리.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걸리는 시간대의 흐름이 묘하게도 일치한다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는데 예. 여기서는 우선은 대응하는 방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가 상투권이니까 매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엊그저께 이 자리는 우리 방송에서도 제가 시세 분석 강의를 아침 8시부터 3시 반 정도까지 그야말로 쉬는 시간 없이 통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 이 자리는 매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도 치면 돼요. 저항선에서 만났고요. 그렇죠. 무조건 예. 매도 자리입니다. 예. 이 자리는. 자, 그렇게 돼서 내려와요.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바로 중심이라고 하는 선입니다. 이 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예. 바로 중심이라고 하는 제가 글 써서 놓은 것도 중심만 지지만 되면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만 그렇죠. 중심이 깨지게 되면은 이것은 상승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빠졌죠. 얼마만큼 빠집니까? 중요해요.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폭만큼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딱 맞아요. 정확하게 자, 고점에서부터 정확하네요. 떨어진 자리가 네. 어디에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 자리가 올라간다. 반등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전환선 하나가 있죠. 이 자리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이 자리, 그쵸? 저점에서부터 네네. 올라간 폭만큼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목표치는 바로 이 자리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목균형표상으로 보게 되면 바로 네. 구름대 아래 구간이 정확하게 75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 자리까지가 사실상 상승의 한계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점을 맞추는 자리가 8호라고 하는 지점이 바로 오늘 종가의 상투 구간이에요. 아. 그럼 왜 이 자리를 갖다 맞추느냐 하는 문제가 나타나죠. 예. 그것은 바로 이렇게 모든 시세에 대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점과 중심을 통과돼서 만나는 지점 역시도 8호에 가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것이 바로 시세 흐름의 균형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 이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은 여기서 어디입니까? 매도를 치지요? 그러면 만약에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지만 네. 현물 같으면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이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어디까지? 자, 중요한 것은 전환선을 일단은 선을 그려서 알지만 지나가지 않은 선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예. 그러면 중심이라고 하는 선을 통해서 그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예. 지금 고점에서 예. 지금 중심선만큼 내려와서 중심선이 또 무너지고 똑같이 그만큼 폭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물에서 보통 저희가 보통 소위 말하는 뭐 길목 지키기, 대기 매수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예. 대기 매수 시점을 좀 포착을 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있죠. 아. 반드시 그래서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대응하는 이제 방송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자리는 전환선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에 대한 이익을 이렇게 떨어지는 매도에 대한 이익을 반드시 취하라. 이익 실현은 무조건 이익이 쉽게 표현해서 부자의 돈 들어온 거는 무조건 챙기고 보자 이거예요. 네. 이 자리까지는. 왜?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자리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버티기를 해요. 네.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환선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어제 장중에 이미 깨졌습니다. 예. 깨졌기 때문에 떨어지죠? 반등을 줘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굉장히 저항감이 많죠. 그렇죠. 예, 자, 이것을 주가를 조금 확대를 시켜볼게요. 네네, 그럴까요? 자, 아, 정확하게 그러네요. 저항을 받죠? 못 넘어갑니다. 거래량도 근데 많고요. 예. 떨어지는 자리가 최저점의 구간에서 고점의 구간에서 어디까지 하락해요? 절반이네요. 이 자리 역시도 예. 절반까지만 정확하게 눌림을 주고 갑니다. 그러면은 반등을 줄 때 어디까지? 이 전고점, 바로 전고점이라고 하는 자리를 돌파하게 됐었을 때 저점에서부터 올라가는 폭만큼 주가는 상승한다. 이거죠. 그렇군요. 정확하게 그 시세에 대한 균형, 고점에서 떨어진 폭만큼 주가는 반드시 하락하게 되어요. 네. 그러면은 자, 예전에 하락하는 자리를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럼 중심이 어디냐? 여기 구간. 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 한 단계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여기까지 올라가죠. 네. 그러면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전고점에 해당하죠. 예. 근데 여기까지 왜 올라갔냐? 이런 걸 묻는 분이 있어요. 그 폭만큼 올라가면은 거기서 매도가 돼야지. 예. 천만의 말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요. 예. 시세에 대한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위상을 말씀해 주셨죠. 예. 근데 이 개념은 말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개념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네. 총 시세 변화는 몇 단계로 이루어지느냐면 4단계로 이루어져요. 아. 근데 시세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세라고 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세 변화 폭을 달리 만들어 갑니다. 어떤 데는 굉장히 좁게 어디 구간 여기서 보세요. 네. 여기서 이만큼은 시세 변화 폭이 좁죠. 그죠? 좁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커져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시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고점이라고 하는 선에서 전환선을 쭉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어디서 만나요? 지난번에 바로 이 중심을 돌파되죠? 예. 그죠? 그 폭만큼 오른 폭만큼 오르고 그 자리에 한 단계 이상을 더 만들어가는 것이 시세의 속성이에요. 업그레이드가 그러면은 되는군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이 변화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설령 매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일반인들은 버티다가 이 자리에서 손절하고 말아요. 네. 근데 손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위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반드시 버틸 수는 있지.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매도를 못하면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시세 분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자리가 어저께 시세 흐름에서 종가에 고점을 갖다 놓았고 아침 시가 흐름은 바로 크게 하락을 시켰었던 자리들이에요. 그때 뭐 갭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네. 연결선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한 단계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나면 어디까지 중심까지 빠지죠? 네. 자, 중심이 중요해요. 이렇게 이상에 대한 단계를 여기 구간도 단계로 나누어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자리까지 오늘도 시세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에 걸쳐서 잘게 쪼개서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위상의 단계를 가지고 시세 흐름은 이동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저점의 구간을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전환선을 쭉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전환선이라고 하는 선들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봐도 전환 포인트, 위상값과 전환 포인트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이 자리를 시세 흐름이 돌파, 이러한 자리 매수. 네. 또 이러한 자리 또한 매수. 여기 정도도 매수가 네.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왜 매수가 되느냐? 이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다? 중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의 이익을 담보로 그냥 이익을 담보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예. 선물로 보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올라가는 전환선? 제가 색깔을 조금 달리 표현을 해서 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파란색에 대한 전환선이 하나가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가 상투권일 수도 있습니다. 시세는 반드시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면은 어떤 경우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매도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매도가 됐는데 시세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네. 바로 투자자들은 이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판단한 것대로 시세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이것은 선물 옵션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직결된 내가 이익을 만약에 100이라는 이익을 낼 수 있으면은 이것을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100이라고 하는 손실을 입게 돼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완전히 어느 한쪽은 비 오고 한쪽은 햇빛 나는 이런 경우가 똑같은 경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는 투자자냐 아니면은 실패하는 투자자가 바로 뒤바뀌게 되는 네.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예. 떨어질 것 같았는데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시세 변화의 중심과 폭을 알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는 여기서부터 중심을 돌파하게 되면은 반드시 시세는 저점에서 올라온 폭만큼은 무조건 오른다. 제가 왜 무조건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시세 변화는 그 중심값을 기준으로 저점과 고점이 만들어지는 것. 따라서 중심이 이동되는 경우 상승으로 이동되게 되면 추세가 상승 추세인 것이고 하락하게 되면 하락 추세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값만큼 올라간 폭만큼 반드시 시세 흐름은 반등을 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한마디로 엎어주면 돼요. 네. 매도를 한 것을 매수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자, 종목하는 경우 이 자리에서 많이 올라왔다,
이익을 청산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자 종목하는 분들은 여기서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팔고 나면은 더 올라. 맞아요. 약 오르죠. 예. 근데 아니야. 나는 여기가 상투로 봤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가. 예. 이런 경우 나중에는 야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냐면은 인터넷에서 뒤져봐요. 네네. 여러 말 어디서 그러니까 조언을 많이 구하게 되죠. 그렇죠. 이럴 때 사람들은 야 그 종목 지금 시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리를 잡게 되면 항상 상투죠. 왜 그러냐면은 자 저점에서부터 균형값만큼 올라온 폭만큼 시세 흐름은 끝이 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절대로 없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저는 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더 올라갈 거야. 이 종목 굉장히 좋아서 뭐 소위 말하는 정말 날아가는 종목에 그렇죠. 이것도 사실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을 하면 안 된다라는 안 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환선은 제대로 못 그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예. 하실런지도 몰라요. 자 이와 같은 전환선에 대한 구간을 하나하나 짚어서 보게 되면은 어디까지 떴어요? 갭으로 떴지요. 이 자리를 갭으로 네. 상승한 겁니다. 그죠? 갭 상승 이만큼 뻥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뭐 해요? 매수 못 합니다. 그렇죠. 겁나죠. 매수 못 해요. 네. 왜? 이미 갭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가봉은 어떻게 만들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저점에서부터 하락한 자리에 어디 구간입니까? 이 자리는. 놀랍게 보게 되면 떨어진 폭의 중심 구간입니다. 네. 자, 중심 돌파되면 얼마만큼 간다? 그 폭만큼 오른다. 또 오르고. 그러면은 정고점에 해당해요. 그러네요. 거의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가 들어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이 올랐다. 저점에서 이미 많이 올랐다. 매수를 못 해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는 정고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 근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목과 똑같이 선물 시세 흐름과 똑같이 갭으로 나오고 갭으로 죽기도 해요. 그럼 이 자리가 올라가게 되면 매수하면 돼요. 근데 어디까지 상투권을 어디를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이미 아까 다 그려줬죠? 여러분들 이미 다 예. 그려드렸잖아요. 뭘로? 전환선에 대한 자리로. 상투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에 단계 걸쳐서 위상값 나와서 매도 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자, 매도 많이 올라갔는데 1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해요. 다들 날아간다. 이런 네.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서 물릴 가능성이 크죠. 우리는 그러면은 갈 수도 있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도를 치는데 뭘 믿고 매도를 치느냐? 힘들죠? 근데 네. 저는 이런 얘기. 이익을 담보로 가자 이거예요. 이익을 담보로 어디까지? 자,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폭만큼 올라왔어요. 그죠? 이 자리. 네. 그럼 이 자리까지 적어도 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올라간 폭만큼은 내가 한 단계의 위상 자리만큼은 내주겠다. 네. 내주겠다. 대신에 이 자리는 전환선에 대한 자리니까 무슨 전환선? 하락 전환선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를 치겠다 이겁니다. 매도 포지션을 난 그렇죠. 취해보겠다. 그렇죠. 예. 어디까지? 올라간 한 단계 위상값만큼 올라간 폭만큼은 떨어질 되돌려주겠다. 것이다. 아, 그렇죠. 적어도 0.5포인트 이상은 올라가도 버틸 수 있죠? 그래도 이익이 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익을 담보로 가는 경우에는 모든 포지션을 우리가 취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어떻게 돼요? 시세 흐름대로 떨어지죠? 그렇네요. 자, 이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면 매도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안 해요. 네네. 이 자리는 뭡니까? 자,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돼요. 왜? 네네. 자, 이만큼 하락했으면은 이 자리가 전고점이 지지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지지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 고점에서 하락한 만큼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예. 아, 그런데 이 자리는 얼마? 예전에 고점과 저점에 다시 무슨 선입니까? 중심선에 해당하죠. 이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시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꽉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고점에서 떨어진 폭만큼 떨어지니까 이 자리 중심이 무너져도 매도의 자리가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심이 지지가 될 수도 있죠. 자, 보면은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이 추세가 또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예. 잘 보세요. 이런 자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자, 아예 다 지워버리고 제가 다시 시작을 그려서 할까요? 드릴게요. 예. 예.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저점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변화에 대한 포인트가 또 올라가는 게 아까도 같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예. 것처럼 똑같죠? 그런 정고점이라고 하는 자리를 수평적으로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이 자리가 중심의 역할을 했지만 시세가 이만큼 중심이 올라가면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뻗어서 중심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런데 정고점을 어디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기 구간, 바로 이 범위폭만큼 왜
시세는 뻗어주지 못했죠. 그러면 여기가 중심 구간으로 보게 되면은 이 폭만큼 언젠가는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주는데 요 폭만큼 내려오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떨어지죠. 예. 그런데 이 자리가 지지가 되지 않으면은 고점에서부터 하락한 폭만큼은 무조건 하락한다. 그렇네요. 그래서 어디 자리? 자, 한 단계 예전에 저점에서부터 떨어진 폭의 중심이죠? 그죠? 중심폭만큼은 하락하는 자리가 나타나는 재미죠? 네. 딱딱 떨어져서 올라가면은 그 폭만큼 올라가서 그 자리. 자, 이 넘어가지 못하는 바로 그러면 예전에는 올라간 폭만큼 올라가서 올라가는 시세 흐름을 뻗어주지 못하게 네. 되면 그 폭만큼은 반드시 눌림이 오는데 눌림이 지지가 되지 않으면은 그 흐름만큼 반드시 뒤집혀서 하락하는 추세로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사실 제가 그 김명수 대표와 함께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배우는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밌죠 이러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그래서 선물 차트를 좀 살펴봤는데 예.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잠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게요.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 시점의 선물까지 봤는데 네. 향후 좀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점쳐볼까요 저희가? 싫습니다. 왜요? 저는 원래 예측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측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예측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측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다르죠. 돼요. 예. 자, 중심만큼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는 거의 상투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여기 자리가 중심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늘 해요. 네, 하지만 이 자리는 네.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포인트만큼 이미 중심을 기점으로 아니면 중심을 여기로 보게 되면 추가 상승이 나타나요. 네. 그래도 고점이 낮아지죠. 자, 그러면 상투권이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어디? 전고점에 해당하는 자리까지가 딱 맞네요. 아마 딱 만나는 네. 자리가 상승의 한계 구간이지 않겠나. 그렇죠. 자, 문제는 네. 이 자리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위상값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나. 그렇게 되면은 또 고점이 가장 크게는 만나고요. 이렇게도 만날 수는 있겠죠. 그렇네요. 아마 이 자리가 크게 올라가면은 확대 파동이 크게 진행이 되는 자리는 아마 105라고 하는 자리까지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다면 저 지금 화살표 표시해 놓은 저 윗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까지 일단 한계일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저는 여기까지 예상을 올라가면은 하고, 일단은 예. 무조건 매도 대응을 합니다. 아, 그렇죠. 일단은 한 포지션으로는. 단계는 예. 내가 내주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죠. 나서 그 예. 배워본 대로 또 왜냐면은 하면 되겠네요. 우리 시가는 오늘 아침에 떨어져서 균형을 정확하게 맞춘 자리가 왔기 때문에 적어도 전고점이 여기 전저점이라고 하는 자리 아니면 어제 시가 흐름이 오늘 그러니까 보합선에서 플러스가 나는 구간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수입니다. 네. 보시는 바처럼 매수돼서 어디까지 올라오고 중심 돌파돼서 올라온 거 이익 다 취했기 때문에 이익을 담보로 여기 구간에서는 매도를 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왜냐면 이익을 담보로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네네. 자, 그런데 더 갈 수가 있죠? 그럼 더 가면은 여기서 사실상 포지션을 엎어줘도 돼요. 매수로 따라가도 된다는 얘기죠. 네네. 이것이 선물 옵션의 요령들인데 나중에 이 자리가 무너질 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매도 구간입니다. 매도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바로 이 중심이라고 하는 구간. 98.40이라고 하는 자리가 중심입니다. 네. 그 자리까지는 하락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근데 이 자리가 전체 흐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세 흐름은 하락하는 흐름이 진행이 되지만 이 자리를 지지하게 되면은 상승 흐름으로 다시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지금 선물 차트를 보고 저희가 배워봤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쉽네요. 현물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어떤 걸로 살펴볼까요? 또 뭐 혹시나 또 뭐 미리 계획된 거 네. 아닌가 아무거나 여쭤보세요. 네, 전혀 지금 계획되지 않았는데 글쎄 어느 종목을 여쭤봐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실지. 저는 그 네. 기본적으로 거의 뭐 현물은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움직임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전혀 몰라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말고 LG전자를 한번 볼까요? LG전자요? 예, 어떻습니까? 그 제가 종목이 지금 예. 급작스럽게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저희가 그 대본에 없는 상태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질문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언뜻 예. 떠오르는 게 지금 LG전자가 떠오르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처음부터 말이 우리 대본대로 간 게 하나도 없는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대본대로 가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중간중간 갑자기 막 당황스러운 질문도 하셔가지고 예. 제가 깜짝깜짝 지금 놀라기도 하고요. 이것이 예. 30분 차트의 흐름인데 네. 여러분들 일봉이 더 궁금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일봉 차트 많이 예, 보시니까요. 일봉이 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일봉 가지고 한번 살펴보죠. 자, 예전에 차트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자리가 어디서부터 상승을 했는가를 우선 주봉을 먼저 한번 살펴봐요. 너무 네. 일봉들이 짧아지니까 잘 안 나타나지가 않는데. 그러네요. 자, 보세요. 자, 고점이 나왔지요? 지금 주봉 차트죠? 이건 예, 주봉입니다. 크게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나서 어떤 이 자리가 왜 상투권이 만났는지 아니면은 바닥권에서의 왜 시세 흐름이 이러한 자리에서 시세 흐름이 돌아나가는지를 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알죠. 자,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이것은 다 전환선이라고 하는 선들입니다. 그렇죠?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자리들 만나죠. 자, 이 자리가 무슨 점입니까? 오르는 자리 중심의 구간이 정확하게 나오죠. 네. 이 자리가 왜 중심과 자 위쪽에서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있는 부분이 이 자리가 만나는 지점들이 바로 무슨 점이다? 시세가 돌아나가는 전환선. 한마디로 예. 전환선이죠. 자, 전환선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전환선에 대한 의미를 첫 시간에 제가 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컴퓨터 모니터 맨 좌측 상단이 네. 해가 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해가 그러면은 별이 떠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이건 별인가요? 네. 가장 이 자리가 산봉우리 첫 번째 봉우리.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부터 일직선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 자리는 다 뭐예요? 다 그림자지요? 그렇죠. 그죠? 쭉 예. 그림자가 집니다. 어디가 영향을 미쳐요? 바로 이 산봉우리까지 영향을 미치죠. 자, 여기서 반등을 주지 못한 이유를 알겠죠? 네. 예. 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시세 흐름은 양시세 흐름으로 전환돼요. 이 자리까지 올라오고 반드시 눌림이 들어오게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부터 자, 한 단계 이거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의 단계.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자, 두 단계의 위상을 만들고 네. 한 단계 정도 오르고 다시 중심을 만들죠. 예. 그 자리가 수렴되는 과정을 통해서 시세는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제가는 28,400원에서 사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여기서 매수하라는 얘기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예. 바로 여기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에서 하게 되면은 이때 위치하고 있었던 시세 흐름이 매수를 크게 끌고 가기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세 흐름이 진행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어렵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자리에서부터 중심이 도를 때부터 매수를 감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그늘에서 좀 벗어나게 그렇죠. 되네요. 예. 반드시 그래서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은 제 선이라고 하는 필명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의미가 반드시 햇볕이 들어가는 자리에서만 매수한다 이런 뜻이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예. 그래서 자 돌아나가는 지점 바로 판단하게 되면은 얼마 중심폭만큼 올라오게 되면은 그 자리까지 그만큼 올라오면은 오르고. 바로 예. 전고점에 해당하죠. 전고점 돌파되면은 얼마 그 폭만큼 오른다. 오르고. 자 오른 이유가 왜 68,500원이 왜 상투권을 만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는 여기 이상 절대로 추가적인 매수 안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네네. 왜? 이미 시세 흐름은 거의 최근에 저점으로 떨어져서 반등을 준 자리가 이미 시세는 끝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더 이상의 이 종목은 손대지 않아요. 어디까지? 적어도 49,000원, 5만원 정도까지 떨어질 것 하락하기 전까지는 손을 안 댄다. 하락하면 다행이고 네. 하락 안 하면 뭐 어때요? 이만큼 어디부터? 바로 이 자리가 그렇죠. 가격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39,600원, 즉 4만원대에서부터 얼마까지? 68,000원까지 이익을 냈으면은 뭘 더 바랍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냥 끊고 다음 시세 흐름이 돌아나가는 종목을 또 고르면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을 짧게 볼까요? 30분으로 볼게요. 네네. 분봉 차트로. 예, 분봉으로 봅니다. 예. LG전자의 흐름, 예전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예. 자, 돌아나가는 자리들 우리가 돌 때 역시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시세 흐름이 계속될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저점에 대한 전환선이 올라와서 깼죠? 예. 깼었을 때 그 한계 구간이 바로 어디냐면은 이런 식으로 전환선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고점에서 떨어진 폭만큼의 중심의 구간을 넘어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예. 근데 돌파가 되면은 강세입니다. 어디? 네.
거의 쌍고점이라고 이렇게 예. 고점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 눌림이 들어오죠. 뚝 떨어졌는데 저점이라고 하는 자리, 이러한 자리를 쭉 연결시켜서 이 자리를 보아왔더니 어디를 바로 바닥권에서 오르고 내리는 중심의 바닥을 돌파합니다. 네. 그죠? 이 자리를 돌파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점에서부터 중심폭, 오름폭만큼 오르기 때문에 어디 와서 딱 타요? 전환선에서 닿지요. 네. 그러고는 조정을 받습니다. 다시 그 자리를 돌파되면서 오르게 되면은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중심을 돌파하게 되면은 무조건 고점까지 간다. 그렇군요. 무조건 고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익만 실현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저점에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하루, 이틀 정도의 흐름에서 이 정도만 이익을 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네네. 고점에서 대량 거래는 반드시 시세 흐름이 거의 마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올라간다.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일러서 드릴게요.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더 가네? 화나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자,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되죠. 이것이 아까 우리가 선물에서 살펴보았죠. 네. 박스권의 흐름이 돌파가 되면은 그 폭만큼 더 오른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서 매도를 선물처럼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니까 단순히 정리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만 하고 나서 더 가네. 그러면 저점에서부터 중심 구간 돌아나간 폭만큼 더 간다. 이 자리 얼마든지 추격 매수가 가능해요. 그렇군요. 추격 매수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자리에서 추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명히 정해져 있는 자리에서 추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왜냐면은 다음 시세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더 갈 수 있어요. 자, 더 가지요? 네. 더 가면은 잘 봐요. 이 자리 한 단계 한 단계 이거는 위상의 단계라고 하는 건데 네. 한 단계 더 가니까 큰 폭으로 이 폭만큼 중심 폭만큼 더 가죠. 하나, 그래요. 둘, 셋, 아까 네 말씀하신 단계에 네 걸쳐서 단계. 위상 단계가 끝나는데 62,000원이면 68,000원까지 한 단계 더 갑니다. 네. 아까 우리가 고점을 상황을 본 것처럼. 예. 그런데 여기 구간에서 한동안을 횡보하다가 다시 고점에서 중심을 돌파되니까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진행이 되죠. 이거는 전환선 그려보면은 쉽게 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만큼 이익을 취했으니까 매도를 했다가도 그렇죠. 더 가면은 또 가야죠. 크게 그려보고 또 그럼요. 추격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추격 매수 시점을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확실한 시점에서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이거는 말씀이시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 코스피 200 종목에 특히 우리가 블루칩이라고 하는 대표 종목들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맘 놓고 가셔도 돼요. 추격이라고 하는 자리도 그렇게 급락하는 예는 코스닥에 급등하는 종목들, 일부 소형주들처럼 급등락을 거듭하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시세 분석이라는 이것을 일단은 배우고 나게 되면은 절대로 작은 종목 손대지 마세요. 그렇군요. 작은 종목 급등하는 거, 얘도 LG전자 큰 것도 삼성전자도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네. 근데 짧은 시간 안에 큰 이익을 내려고 급등하는 종목을 잡으려고들 노력하는데 급등주 잡는 거 아마 강의도 많이 듣고 제가 이 시세 분석을 통해서 어느 시기에 들어가는지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현물에서부터 지금 현물 그리고 선물까지 좀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시세 분석의 대응 범위가 정말 넓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시간에서 배운 이 내용들 잘 좀 숙지하셔서 꼭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김명수 대표와 함께 듣는 써니의 현선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현선물 이야기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오늘 1시간 내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그야말로 대응이라고 하는 원칙, 그 다음에 예측이라고 하는 것 어떤 점이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종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선물 이야기에서는 예측과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즉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예측이라고 하는 어떤 분석에 대한 도구와 틀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분석이다, 즉 예측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대신에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바로 그 시세 흐름대로 대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한마디 바꿔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예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세 흐름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오지 않는 시세 흐름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해요. 예측이 확률적으로 말씀을 아무리 높인다라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르고 떨어지고의 양쪽의 시세 흐름이다라고 보게 되면은 50%의 확률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50%의 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르는 곳에 예측을 잘했어요. 분석도 잘했습니다. 오르는 곳에 제대로 되게 되면은 투자에는 성공을 하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오르는데 만약에 투자를 잘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측은 맞았는데 대응이 잘못돼서 그건 역시도 투자에 실패하고야 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예측이 틀렸어요. 오르는 것을 예측을 했는데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응을 잘해서 떨어지는 쪽으로 제대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문제는 예측한 것대로 제대로 대응을 했는데 그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는 무조건 손실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성공 확률은 아무리 잘해도 50%밖에는 안 된다. 다만 그것이 제대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이 공존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경우도 25%의 성공 확률밖에는 가지지 못하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 흐름이 어떻게 되든 나는 관계치 않겠다. 다만 내가 매매를 원칙을 반드시 정해서 어느 구간이 반드시 돌파가 되면 살 것이고 어디까지 상승 목표치를 정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정리를 하겠다. 아니면은 올라가지 않고 내가 매수를 했는데 떨어졌다라는 얘기. 그러면은 떨어져도 어디 정도까지만 가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손절매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 자리가 오게 되면 어떠한 경우도 내가 정리를 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그 원칙대로 대응을 하는 자만이 사실상 성공 확률은 그것은 80% 이상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측이라고 하는 것과 대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저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절대로 예측하지 마라. 어떤 경우도 예측하지 마라. 다만 시세 흐름에 철저하게 순응하면서 그 시세 흐름대로만 대응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도 반드시 그 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투자자의 얘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분은 저랑 인연을 맺은 지 한 7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만난 적은 없고요. 이분이 거의 투자에 재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깡통이 7번, 8번 정도가 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선물만 투자하시는 분인데 종목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경우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그 당시 한 계약 정도를 매매 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분이 주변의 평이 굉장히 좋아요. 성격이 참 유순하고 굉장히 성격이 느긋하고 좋아서 굉장히 낙천적이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상당히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투자를 하는데 야, 소니야, 난 왜 이게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내가 내일의 시세 흐름을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는데 적어도 60, 70% 이상의 오른다 떨어진다를 아는데 왜 안 벌리고 허구한 날 이렇게 깡통이 났느냐. 형님 어떻게 하시는데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러한 구간에선 사고 여기에서는 파는데 나는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에 형님 간단하잖아요. 형님은 이거 하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패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뭐냐면은 이평선 하나. 딱 이평선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야말로 투자의 재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대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이 어느 정도의 투자에 성공을 했느냐면은 결국은 투자를 만약에 하루에 하잖아요. 성공하면 더 이상이 안 합니다. 왜? 오늘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이상의 벌려고도 하지 마라.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얘기를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0.5포인트의 이 투자 수익만 보겠다. 0.5포인트만 이익 내면 더 이상이 하지 않아요. 어차피 투자자는 장기전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만 열심히 그 원칙대로만 대응하시게 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엮어낼 수 있는데 투자자는 공교롭게도 어떻게 분석도 같이 해야 돼요. 분석도 해야지 투자도 해야지. 그러면은 저 같은 만약에 분석가들은 분석만 하면 돼요. 올바른 분석. 그냥 투자자들의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투자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서 가는 그 길만 안내하는 일이 투자자의 일인데 많이 쉽게 해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분석만 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면은 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시 분석을 하면서 다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건 역시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투자자는 투자만 대응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투자만 해야 하고 바로 분석가는 저 같은 분석가는 투자를 하면은 안 돼요. 저도 그분처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은 저희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분석을 하는 이상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라지는 날 저도 그때부터는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봐야 되겠죠. 저도 그거 역시 뭐 욕심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해야 할 일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지금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경우 이거는 분석에만 충실해서 여러분 그야말로 일반 투자자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대응하는 반드시 그 원칙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께 분명한 원칙을 심어드려서 반드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일이다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거, 복잡한 거 알려고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 그거 하나만 반드시 지키게 돼도 여러분들은 투자 재벌로 거듭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반드시 그 원칙 하나만 분명하게 지키고 대응하시면은 반드시 성공하는 날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곁에 와 있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기대만 가지고 희망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이에요. 그 자리가 오게 되면 반드시 사고, 그 매수에 대한 원인이 소멸되게 되면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원칙만 반드시 지키시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현선물 이야기는 이 대응이라고 하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유익한 내용을 알려주셨고요. 자, 조금 전 그 급등주 발굴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방송 내용 너무너무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거든요. 예.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찾아주실 건가요? 오늘은 또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주에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응이 투자자에 대한 영역은 반드시 대응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하지 말라. 네네. 시세 흐름에 철저하게 순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투자자에 대한 영역, 즉 대응에 대한 영역만 여러분들께 아주 철저하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단 하나만이라도 원칙을 세워서 네. 성공하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시간도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예. 이것을 대응하는 여러 가지 요령들 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겉핥기식 정도만 아마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대응을 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아무리 위상을 말씀드리고 전환선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흐름을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과연 그 시기에 오를 것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변화 포인트를 다음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1시간 동안 써니차트 아카데미 김명수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돌 몇 점을 희생시키더라도 선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중국 당나라 때 만들어진 바둑 10계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소임을 다한 돌은 아무리 그 규모가 크고 세력이 크더라도 버릴 줄 알고 또 규모가 작더라도 쓰임이 분명한 돌은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속뜻이 담아 있다고 하는데요. 자, TV증권사관학교 다음 주에도 정말 버릴 것을 아는 고수와 같이 꼭 필요한 것만을 담은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